정도 단독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험팬 여러분. 발상의 전환 마방추의 영상, 저는 한대건이고요. 살짝 또 커닝하고 2016년 9월 25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편설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경주 제12경주 저도 먼저 12경주입니다. 한번 금화대 피드는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거름이 있고요. 흑막감이고요. 뭐 갈라켓은 전형적으로 모래를 안 맞으면 의외로 타격이 좀 나와준 맛이 있죠. 상승 좋다고 하네요. 3번을 놓고 6번과 8번. 6번, 3번 그 뒤에 거리 1300m 국산 4등급 경주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저도 먼저 7경주입니다. 점엄마 수고왕자도 외곽으로 밀려서 과연 이제 얼마만큼 선입번에 가담을 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였습니다. 6번 후리바람은 뭐 충막감이고요. 10번을 놓고 13번만 속보왕자까지. 경주리 1400m 제11경주 출발했습니다. 저도 먼저 11경주입니다. 아마 덴턴머리 충막감으로까지 등장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태는 정말 좋고요. 그런 고스트림의 잠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5번을 놓고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놓고 4번, 7번 5번, 4번 두 마리가 앞서고 하이라이트 영상은 잘 나갔겠죠. 예, 저도 뭐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맞췄어요. 예, 나름 배당도 맞춰주면서 휴장 전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기쁨을 드린 것 같아서 나름 제 기분도 좋습니다. 일요일 경마예요. 지금 일요일 경마의 편성이 토요일 경마의 편성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상당히 좀 난해하게 좀 짜여진 경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마 투표가 제가 토요일 경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에 많은 말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출전 주기를 맞추기 상당히 어려웠었고 오늘 출마 투표 현장에 가보니까 이 코리안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들 오고 가고 있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바꿔가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월 경마가 3주 경마로 펼쳐지다 보니까 조계사들도 마방들도 상당히 좀 어렵게 출마 투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경주에도 분명히 작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경주들을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한대간의 승부처를 잡는데도 좀 심사숙고하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뭐 재밌는 얘기도 있고요. 재밌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경주마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그만큼 또 재미가 반감되는 게 경마이기 때문에 오늘은 빨리 좀 시작하면서 경주마의 능력들 이번 주에 일요일날 나오는 마피들의 경주마의 능력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풀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전장에 좀 승부를 좀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다기보다는 오전장에 꼭 배팅을 해보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한대간의 승부처는요, 1경주와 8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경마도 역시나 1경주와 3경주. 자, 서울과 부산의 1경주를 시작부터 한번 때려보겠다. 제가 웬만하면 1경주를 잘 안 잡는데, 어쨌든 간에 1경주부터 적중의 희열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주의 1000m 6등급 경주. 12마리의 마피들이 주저했죠. 한대간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일단은, 6번마 거친 오름, 시모 매니스카이, 이 두 마리의 마피들이 인기권으로 팔리고 있어요. 저는 사실 두 마피 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두 마피의 능력 자체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네가 이 두 마리의 인기 마피들 무슨 깡으로 다 제끼겠다는 얘기냐? 그걸 다 공개한다면 제가 승부경주로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제 음성을 들릴 이유도 없을 거고, 문자를 신청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두 마피를 왜 제끼는지에 대해서는 음성 예상과 문자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충막감은 있습니다. 이 3번 안양치타가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은, 걸음이 약간 무뎌지는 모습도 보였다긴 하지만, 그때는 준비가 안 됐었을 때의 마피 모습이고 이제는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번 안양치타를 놓고서 한대건은 승부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팔리고 있는 6번마 거친 오름과 12번마 매니스카이는 두 마피를 다 좀 제외를 시켜놓고 붙어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낚시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낚시지. 여러분들이 내 거 듣는 게 다 낚시 아니겠습니까? 저 새끼가 맞힐지 안 맞힐지 모르는데 뭘 믿고 들어줘 그러는데 제가 웬만하면 1경주 승부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승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1경주부터 한대건 찾아주십시오. 한대건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보도록 하겠고요. 1경주부터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한대건 승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0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똥말 경주죠. 능력마가 없죠. 현 등급,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현 등급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마필들이 상위군에 몇 계단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능력들 자체가 이렇게 큰 마필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부담스러운 경주기도 하고요.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은 없는 경주.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 바로 오마 3정 매그넘이죠. 데뷔했을 때부터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적으로 순위권, 3차를 갖다 대고 있는데, 뭐 능력마들의 경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진마들의 경주 틈에서 선전을 했다는 점도 솔직히 마이너스 부분이긴 합니다. 약간은 좀 고개가 높은 주행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뭐 이 마필도 큰 능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정말 적절한 편성을 만났고 상대 마필들이 워낙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주 오마 3정 매그넘은 그래도 안정적인 총막감으로서는 가장 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본 뭐 당찬소녀가 배당판에 바람을 불겠죠. 조교 때 모습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건데 한두 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보여준 게 없는데 자꾸 팔려 이런 것들 신기해. 3번 민트. 이 이철경 기수가 지난번에 선행을 시원하게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제어를 하다 보니까 끝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 워낙에 끝걸음이 없는 마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김도준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선행을 가는 게 좋죠. 앞서는 공격을 해서 버티냐 못 버티냐의 차이지 마필의 능력으로만 본다면 민트도 그렇게 베스트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좀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죠. 6공학 유정여 장군. 이 조재료 기술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게 좀 출전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측 다리를 잘 못 쓴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다듬고 있는 거죠. 유정 장군이나 마필이 뭐 어쨌든 도입이 됐으니까 상금은 벌어야 될 것이고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보이기 위해서는 경주마니까 계속 다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듬고 있다 보니까는 마필이 좀 더 호전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디션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유정 장군이 상태가 좋다고 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7공화 PS 하나는 이 경주가 정말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경주력을 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이 지구력이 없고 선두권에 따라가는 마필들도 결정력이 없다는 것을 봤을 때 PS 하나가 잘 참고 한 발을 쓰면 나아질 것 같은데 정작 박현호 기수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뭐 기수의 생각은 그럴 수 있고요. 뭐 마필이 워낙에 보여준 거림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8번 자성군주가 지난번에 저희가 이걸 이 미라클 투데이가 적중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얼 프로가 이 자성군주를 맞추면서 18배 배당을 적중을 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오지는 못했어요. 외측으로 심하게 기대면서 마필이 채찍을 대고 편성 때문에 들어온 건데 부담량이 56.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부담량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또다시 무리한 전개를 한다면은 그래 쉽게만은 오지는 못할 것이다. 버리지는 못하겠지만요. 9번, 10번은 크게 의미가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다 지우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요, 어차피 부진 마필들의 경주니까, 뭐 배당판에서 어떻게 5번을 중심으로 해서 다 빨강이로 팔리긴 하는데, 어느 마필을 믿을 만한 마필은 사실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5번을 넣고, 일단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3번, 6번, 두 마리 마필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5번을 놓고 7번과 8번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배당의 환수를 생각을 한다면 구멍수를 줄여드리는 게 맞는데 워낙에 이 5번을 제외하고 5번도 뭐 능력만 아니지만 5번을 제외하고 3번, 6번, 7번, 8번이 능력이 좀 딸리는 마필들이라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뭐 기술한테 얘기 들은 것들도 어느 정도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잘 선택을 해보시고 현장에서 컨디션을 확인한 다음에 구멍수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배당까지 확인한 다음에 구멍수를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3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데뷔 전에 뛴 모습만 놓고 본다면 좀 괴력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드는 마필이 바로 8번만 서클댄서입니다. 이 선행을 주도했죠. 로얄 SS라는 김혜성 기수가 좀 빨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속으로 넘어가면서 선행을 주도했는데 과연 이 8마 서클댄서가 이번 경주도 단순히 선행을 주도할 수 있을까를 먼저 평가를 해보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서클댄서가 단순하게 선행형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걸음을 직선주로 끝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8마 서클댄서를 놓고 하는 것도 이번 경주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 선행으로서 낙승을 했기 때문에 선행권이 좀 더 나은 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1전 동안에 보여준 걸음은 그렇기 때문에 모래를 맞고 주행했을 때 과연 걸음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렇게 뛰는 걸 봐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안쪽에 있는 마필들 1번마 실버그레이캣이라든가 4번마 컴플리트 위너 그리고 7번마 해리온 이 마필들의 순발력이 결코 8마 서클 댄서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마필 다 공이 선행을 가서 버텨줘야지만 상금을 벌 수 있다는 필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마 서클 댄서도 이번이 진짜 진정한 능력마로 거듭나기 위한 평가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굳이 충막감으로 이 마필을 놓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눈에 들어온 마필이 바로 20번마 트리플 챔프입니다. 약간은 등한 시대에게 팔릴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마필이 11월 7일 날 주행검사 데뷔전을 치를 때의 모습을 보면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게 사실입니다. 스스로 끌고 나가는 맛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하지만 11월 7일 경주 이후에 이 마필은 공백기를 가집니다. 이 고령고령이 좀 있긴 했었지만 질병 자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백기가 좀 길어졌고요. 재주행 검사를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 조인공 기술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필이 고기가 높아서 좀 공백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붙여놓고 뛰면 또 안 질려는 근성을 보여주는 마필이다. 이게 좋은 마필이긴 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선두권이 1번, 4번, 7번, 8번이 이렇게 뭉쳐서 나가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큰 질병이 없었던 이 10번마 트리플 챔프가 결코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10번마 트리플 챔프의 데뷔전 때의 모습이라든가 주행검사 모습을 본다면 잠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마필이 아닐까. 10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영화 썬요 국산 6등급에서 두 번의 2착을 차지하면서 승급을 해버렸죠. 조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워하고 있고요. 허재영 조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외로 선녀한테는 더 나을 수도 있다. 승급한 게. 왜냐하면 승급하기 전에 부담량을 보면 56.5kg에 55kg였었죠. 이번에 승급을 2착으로 승급을 하다 보니까 감량의 혜택이 컸고요. 또 지난번 경주 때까지만 하더라도 1200m에서 계속적으로 선두권을 공략했을 때도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는데 이번엔 몇 m입니까? 1000m의 단거리 경주죠. 대폭적인 감량에 1000m의 감량, 또 선유권이 따라갈 수 있는 전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하위군보다 부담량이 무거운 하위군보다 상위군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허재영 조교사는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성과로 나와줄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저는 아예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쉬운 미래주역도 마찬가지죠. 이 김동수 기술은 완벽하게 마필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다라고 했지만은 입상을 했어요. 지난번 경주 때. 물론 이제 품질마다의 편성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문생기수의 56kg 하더라도 미래주역이라는 마필은 선행으로서 싸움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참고 한 발로서 싸움을 해나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선두권이 상당히 무기력한 경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을 했고요. 실버그레이캣은 마이너스 4kg의 감량의 혜택, 김도준 기술을 기용을 하면서 1번 게이트에 있죠. 매번 결정력이 안 나오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과연 기승술이 딸리는 우리 도중이가 어떻게 해결을 할지가 좀 걱정이고요. 이번만 마니아키는 좀 나아졌다고 해요. 나아진 게 그 걸음이고. 데저트 이글은 제가 이 마필을 항상 말씀드렸죠. 이 외곽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맞고 사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에 운이 없는 거야. 잘 뽑으면은 좀 외곽을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신이 정해주는 거이기 때문에 가능한가? 다시 한번 5번 게이트로 들어와서 저는 조금 어려운 경주가 뭉치면 못 뜁니다. 뭉쳐 있으면. 그래서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차양 로드는 근본이 똥말이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건 개쓰레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현 등급에서도 한 번 올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리온은 지난번에 강등이 되고 선두권에 나가서면서 걸음을 보였는데 이 선행이 낙관할 수도 없고 또 부담량이 또 올라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상경주는요. 전 10번마 트리플 챔프를 놓고서 8마 서클 댄서 무시할 수 없겠죠. 8마 서클 댄서와 12번 미래주역을 똑같이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11번 8번이 들어오면은 너무 배당이 낮아서 10번 8번이 들어오면 배당이 낮아서 어쩔 수 없다면 선택을 해야겠지만 10번만 트로필 챔프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을 거예요. 8번마가 정말 올대가리 마필로 축마로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10번을 놓고 8번, 12번 막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10번을 놓고 1번과 11번 이 두 마리의 필도 역시나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경주는 8번 서클 댄서의 능력을
한 번 더 검증해 볼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 뭐 트리플 챔프 여러분들 배팅권에 반드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자, 설경마 4경주입니다. 경주력이 1200m 강한 5등급 경주고요. 14마리의 마필들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충박감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3마 로얄 파크입니다. 이 마필이 7월 24일 날 9번 게이트에서 선유권에 무리한 가담을 하고 나서 걸음이 안 나오길래 이거 괜찮은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못 뛰나 했더니 그 다음 8월 20일 경주 아주 낙승을 거두죠. 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발주력도 상당히 좋은 모습. 뭐 발주가 빠른 마필이 몇 두가 있죠. 뭐 9번마 드림미스도 있고 7번마 전설의 마녀 뭐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안쪽에 4번 게이트 또 더 문정경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지금 이준철 기수가 기승을 못하는 바람에 얻어타는 건데 문정경 기수에게 계속적으로 기회가 오지는 않죠. 로얄파크는 뭐 한 번 타면 바로 다음에 이준철 기수가 나왔을 때 이준철 기수한테 가기 때문에 뭐 아끼고 말고 할 만한 마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얄파크가 다시 한번 선행을 주도한다면 경주거리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충막감으로는 가장 적당한 마필이 되지 않을까 4번을 놓고 싶고요. 전설의 마녀는 지난번에 이 선입권을 전개하면서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저희들이 노리고 들어갔던 마필이었었죠. 반마신을 깨지면서 물론 적중은 했습니다. 빅파이어를 뭐 방어 막건으로 가져갔는데 뭐 주력 막건이었던 3번, 4번 막건이 들어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마필 상태는 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공백기였었고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 컨디션은 더욱더 낮았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7번 전설의 마녀도 역시나 무시할 수는 없겠죠. 뭐 드림미스도 최근 모습 보면은 근성이 좀 보완이 된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뛰어난 마필은 아니지만 10점 꿈의 시련도 이 데뷔전 때 꿈의 시련이 뛰는 걸 보면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채찍까지 놓쳤습니다. 눈 감면하고 나왔었는데 발주를 하면서 추돌을 했죠. 그래서 가뜩이나 발주가 늦었는데 거의 최후미 것까지 밀린 상태에서 정말 직선에 놀라운 추임력을 선보였던 마필입니다. 뭐 그 정도 콧걸음이라면 어느 마필을 만나도 가능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나 생각이 드는데 뭐 발주도 발만 하지 않는다면 1200이라는 머리도 더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승급전이긴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4경주는요 3번 로얄파크를 놓고 하는데 일단은 7번마 전설의 마녀 그리고 9번마 드림미스 14번마 꿈의 시련 4번 놓고 7번, 뭐 9번, 14번인데 4번, 14번 막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4번 놓고 7번, 9번은 방어하는 막권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다른 마필들은 뭐 5번 스피드 코어가 승급전에 뭐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이 스피드 코어 자체가 능력이 없는 마필이고 1번 로얄 정상도 뛰었다 안 뛰었다를 반복하는데 페로비치 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섭긴 하지만 역시나 그 능력 자체는 없습니다. 복덕이도 마찬가지고요. 복덕이는 발주가 자꾸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발주 선입권만 가담을 하면 뛰는 마필인데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뭐 의도한 교체는 아니에요. 솔직히 뭐 내용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원래 한성열 기수가 기생할 예정이었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4경주는 3번 로얄파크를 놓고서 14번 꿈의 시련 그리고 7번 전설의 마녀 9번 드림미스 4번 14번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한번 공략해보고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m 하고요. 14마리 마필들. 뭐 딱 부러지게 믿음을 주는 마필은 없는데 매경주 좀 아쉬운 마필은 있습니다. 바로 6번마 가속돌풍입니다. 늦추입이죠. 정말 어떻게 하면 좀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늦발동이에요. 늦발하고 후미권에서 날라오고 근데 그 걸음이 항상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경제능은 있다고 봐요. 6번마 가속돌풍은. 자, 13번 나름의 영혼을 충막감으로 놓겠습니다. 이 마필이 발주가 안 좋았던 마필이었었는데 발주가 나아지면서 끝걸음도 좋아진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힘이 차면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봄동에 깨지긴 했지만 좀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름의 영혼은 충막감이고 안쪽에 있는 희망 포인트 역시나 뭐 지난번 경기 때 스페이스타에게 깨지는 모습을 보면은 뭐 능력마라고 볼 수는 없고 스페이스타도 솔직히 어떻게 들어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결정력이 없던 마필인데 거리가 줄어서 그랬나 1700 밟지다가 어쨌든 간에 스페이스타 자체를 못 믿기 때문에 희망 포인트도 그렇게 썩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밝은 내일은 저희가 지난번 경주 때 51.4배의 배당을 맞춰 먹었었죠.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던 경주긴 한데 어쨌든 간에 초원 볼트가 들어오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초원 볼트가 밝은 내일과 함께 손잡고 들어왔다면 저희가 항구를 하는 건데 뭐 해피스트하고 밝은 내일이 들어오면 51.4배가 나왔죠.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건죠.
근데 뭐 이것도 솔직히 뭐 선익 가서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는 편성이 좋으니까 앞에 붙여놓고 뛴 건데 편성 선익 간다 하더라도 직선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다 때려잡을 소리가 상당히 높아요. 10번마 강대강도 뭐 마방이 해체되면서 사주로 온 건데 최근 그 악벽이 없어지면서 뛰는 마필이고 10번마 대방격도 저희가 지난번에 주력 막건으로 때리면서 항구라 했었는데 외곽만 아니라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 마필이 선행을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 킹포클럭 킬이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때문에 좀 찝찝하긴 한데 10번 대방격 선행만 나선다면 저는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오경주는요 13번만 나름의 영혼을 놓고 6번만 과속 돌풍과 10번만 강대강 이 두 마리 마필의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뭐 13번을 놓고 10번만 대방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2번만 희망 포인트 이런 마필들에게는 방어 막권 정도로 가져가겠습니다. 13번만 하이루에카도 저희가 승부를 했다가 맞춰먹은 마필이긴 하지만 이건 내용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제가 제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음성대상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가 짭짤하게 먹었죠. 승부까지 해갖고. 네. 자, 6경기입니다. 한대가로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14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사실. 제가 초반에 서두에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네. 승부영주가 16, 8, 10입니다 16, 8, 10 16, 8, 10이고요 제가 좀 착각을 했나 보네요. 어쨌든 간에 유경준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14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그냥 간단하게 봅니다. 뭐 능력이 되고 안 되고 또 지난번 때는 컨디션이 안 좋았다가 이번에는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이 분명히 있어서 한대가는 그렇게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뭐 되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마필들을 좀 정리를 하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뭐 굳이 제가 뭐 이번 경주에 누리고 있는 마필은 상당히 여러분들의 눈의 시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배당이 상당히 나아질 것 같아요. 고배당 마필이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지워야 될 인기 마필들이 많아요. 지워야 될 인기 마필들이 필요하시다면 찾아주시고요. 한대건이 여러분들한테는 선물 아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6경주 한달의 승부처로 제대로 한번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지난번 경주 때는 컨디션이 안 좋았지만 이번에는 컨디션이 달라진 스스로 끌고 가는 마필이 있는 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저 역시 기대가 되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7경주입니다. 14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이게 혼전성이 좀 높은 경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싶으면 장상 놓기가 예사롭지 않던데 지난번에 우승을 하고 승급을 했습니다. 만약 4kg의 감량을 해줬어요. 이게 공백기를 가지고 나온 마필 치고는 상당히 잘 띄워주는 거죠. 지금 모습 보면 스스로 끌고 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물론 이제 장상놓기가 이제 브라이어 채용고 마방에서 브라이어 마방을 옮겨가면서 뭐 사연들이 있지만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마필이 어떻게 띄워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상놓기는 기본적으로 걸음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상비양은 뭐 운이고 모닝 스카이도 선행 나가서 버틴 건데 그때하고는 사이즈가 틀리지 않나? 천년의 공장명왕 이건 뭐 되겠습니까? 왜 팔리는지 모르겠네. 스페어로는 악벽이 있는데 안혈의 기수 잘 타야겠죠. 근데 뭐 워낙에 악벽이 심해졌기 악벽이 있다가 김정준 기수가 잘 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혈이보다는 김정준이 낫지 않을까요? 기승수를 보면은. 3번 슈퍼엔젤은 승급했고 말 4kg의 감량 혜택이 있는데 매번 또라이 같이 뛰는 마피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도 못하겠습니다. 레인스카이가 좋죠. 예, 발주가 제가 이어키스를 만날 때 그런 말을 물어봤거든요. 오늘 레인스카이가 예전에는 선두권도 가담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선두권을 가담을 못하고 바닥 취입을 하느냐 했더니 대하시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싣고 나가는 맛은 없어졌는데 이제 힘이 좋아지니까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막판에 몰고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발주가 좋아서 선전하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온다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안 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봄동이 선역권에 가담을 하면은 끈끈한 걸음을 보이지만 이 선행말을 보내놓고 선역권에서 모래를 안 맞아야지 뛰는 특징이 있죠. 과연 그러한 전개를 가져갈 수 있느냐 전개의 이점을 따져보면 저는 그렇게 메리트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천재성공은 문세영 기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체중이 좀 빠져야지 좀 더 뛰지 않을까. 뭐 기본적인 근성이 있으니까 무시는 못하죠.
시모 대부분과 2착 승급을 하게 됐지만은 지난번에는 57km, 이번에는 52.5km입니다. 감량의 혜택이 있고요. 편성도 뭐 하위군이나 상위군이나 뭐 거기서 거기네요.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배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십니다. 이번 7경주는요, 저는 10번마 장산 놓기를 배팅권의 축막감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데, 일단은 막판 한 발을 가지고 있는 7번 레인스카이, 그리고 11번 천지성공, 이 두 마리 마필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10번 놓고 7번, 11번, 두 마필 좀 더 관심권이고, 10번을 놓고 4번마 슈퍼엔젤, 10번 대우명과 이 마필들까지도 배당을 한번 노리고 공략을 해보고 싶다. 이번 모니스카이는 왜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한참 있겠지 또. 한참 또 참고 또 타고다가 또 언젠가는 선편상 맞으면 또 우승 상금 벌고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매번 때리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마방에서는 매번 열심히 탄다고 하겠죠. 자, 12번의 마필들이 출전한 8경주입니다. 한대원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경주거리가 1700m,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경주 제12경주 저가 먼저 12경주입니다. 한번 금화의 피드는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거름이 있고요. 승막감이고요. 뭐 갈라켓 전형적으로 모래를 안 맞으면 의외로 타격이 좀 나와준 맛이 있죠. 상당히 좋다고 하네요. 3번을 놓고 6번과 8번. 6번, 3번 그 뒤에 거리 1300m 국산 4등급 경주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7경주입니다. 점엄마 수왕자도 외곽으로 밀려서 과연 이제 얼마만큼 선입견에 가담을 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후리바람은 뭐 축막감이고요. 10번을 놓고 13번만 속구 왕자까지. 경주리 1400m 제11경주 출발했습니다. 최고마저 11경주입니다. 아마 젠턴머리 축막감으로까지 그냥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태는 정말 좋고요. 저는 고스트림의 잠재 가능성이 훨씬 높다. 5번을 놓고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놓고 4번, 7번. 5번, 4번 두 마리가 앞서고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를 삼은 이유가 이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몰라요. 제가 이마피를 지난번에 놓고 승부를 했다가 아주 개창피를 당했습니다. 뭐 발주듯발을 해버리니까 와 이렇게 못 올라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덕분에 아예 팔리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구라 해야죠. 이 경주는요. 자 배당을 의도적으로 노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고요. 10번마 초원강타가 뭐 1700m 첫 도전에 최근 2연승 달리고 있다고 팔리는데 저는 이마필 자체도 능력만하고 보진 않습니다. 이번 경주가 혼합 4등급의 경주라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마필을 충분히 놓고 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개느빨하고 한대건을 개 쪽을 줬던 이번에는 잘 팔리지도 않는 금마필을 놓고서 한대건은 배당을 노려보겠습니다. 상당한 고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고요. 고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한대건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식의 변환, 삼목승식이나 삼상승식도 여러분들이 잘 조합을 하신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배당을 맞춰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한대건 역시 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8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능력마가 있죠. 바로 실버 위너스 글로리입니다. 이 위너스 글로리라는 마필은 최근 두 번의 경주가 뭐 어떻게 보면 특별 경주까지 포함을 하면 3월 5일날은 특별 경주였었고요. 어린 마필들 특별 경주까지 5월 15일날은 코리안 더비였었죠. 그리고 7월 31일 경주는 일간 스포츠페 대상 경주였습니다. 이 세 개의 경주가 전부 다 능력이 좀 성장하고 있는 마필들과의 접전에서도 마필의 걸음이 나쁘지 않았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부진은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 경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마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싶으면 위너스 글로리가 오래간만에 김동수 기수가 또 호흡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동수가 이 마필을 상당히 잘 타죠. 데뷔할 때부터. 그래서 위너스 글로리 김동수 기수도 만나봤는데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동수 기수가. 그 내용은 현장에서 조금 더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뭐 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위너스 글로리는 충막감으로 놓고 공연할 생각이고 안쪽으로 이렇게 쓱 쳐다보니까 일본마 대보배와 오마 성광이가 발군의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죠. 순발력 싸움에서는 어딘가라도 뭐 할 말이 있는 마필들이고요. 그러니까 조건은 상당히 잘 만났는데 과연 이 순발력의 싸움에서 두 마필이 얼마만큼 경험을 하느냐가 경주를 흐트러뜨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방어막권 정도 관심을 좀 가는 마필이고 3번 공룡도 7월 31일 경주 이후에 경주가 좀 늘어졌어요. 기본적인 능력이 아주 좋은 마필인데 좀 아쉬움은 있죠. 3번 그랜드 피닉스도
이게 외측에서 추입을 하면 안쪽으로 심하게 기대는데 이게 펜스에 붙여놓고 때리면 많이 기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지난번에 승인 제갈도 바꾸면서 기대는 악벽에 대한 보완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죠. 57kg. 하지만 박현우 기수가 상금 볼 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또 그랜드 피닉스와는 워낙에 절묘한 호흡을 마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성광이 아까 말씀드렸고 10번 동천의 아침은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경주에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역시나 능력 있는 마필은 어디다 내놔도 능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좀 그렇게 봤고요. 역시나 조인공 기수도 컨디션은 상당히 좋다고 하네요. 덕사모가 문제죠. 외상 혼합 4등 경주에서 3착하면서 승급했는데 글쎄요. 선행이 편해야지만 띄워주는 마필이니까 외곽에 밀린 상태에서 아무리 문생이라 하더라도 선행이 1번, 5번이 훨씬 더 빠른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제 지우십시오 이런 걸. 그래서 구경주는요. 실마 위너스 글로리를 놓고 해야 되는데 10번 동천의 아침 이마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7번, 10번 쪽에 그리고 7번을 놓고 3번, 4번, 5번 이 세 마리 마필은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배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배는 워낙에 선행을 나가고도 근성을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은 좀 밀리는 전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이번 구경주는요 11번 위너스 글로리를 놓고 10번 동천의 아침 그리고 11번을 놓고 3번, 4번, 5번 세 마리 마필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10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에 하이라이트 승부라면 하이라이트 승부고 가장 좀 자신있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승부처로 삼아봤습니다. 자, 1등급 경주이긴 한데 1등급에서도 약간은 중진급의 마필들이 포진을 했고요. 여러 대의 마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여준 전력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마필이 상당히 인기권에서는 상당히까지는 아니지만 인기 순위에서는 좀 밀려 있습니다. 제가 그 마필을 한번 노려보고 싶어서 이번 경기를 승부처로 삼았고요. 되는 마필도 있고 안 되는 마필도 있고 또 팔리는 마필도 있고 안 팔리는 마필도 있습니다. 경마라는 게 다 그렇지만 그런데 어차피 저도 크게 인기권에서 벗어난 마필을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번 경주가. 약간은 좀 한 10배 내외의 배당, 좀 맛있는 배당, 짭짤하게 먹으면 돈이 되는 배당을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이니까 한대건이 일요일 경마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마지막 경주인 11경주입니다.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언뜻 보면 좀 상당히 좀 헷갈리는 경주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충막감은 있습니다. 이 8번 야오스카이캣입니다. 이 야오스카이캣은 페로비치 기수가 정말 좋은 호흡을 보였던 마필이고 어떤 기수가 타더라도 근성을 보여주는 마필이죠. 마필의 주행 습성만 알면 자신의 걸음을 충분히 발휘해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마필들이 팔린다 하더라도 8번 야오스카이캣은 충막감을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유난히 잘 뛰는 1400m의 거리인 3번 블랙트레인 사겨놓겠고 6번 선록도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미 어느 정도 한계치를 좀 드러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버리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마필이에요. 항상 마이너스 3.5kg 감량의 혜택 꾸역꾸역 뛰죠.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의 능력이 이 9전 동안에 6번의 우승과 2번의 입상이면 거의 90%가 넘는 복승률이죠. 이게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한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고만 빙고스타는 이건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영민 기수가 계속적으로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윤영민 기수의 자가형에 가까운데 선발력도 가지고 있고 선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선행을 놓칠 만한 이유는 없죠. 이제 결국은 직선으로 잡히는 안 잡혀야 차이인데 워낙에 빙고스타가 최근에 1400m에서보다는 1200과 좀 단거리에 좀 더 어울리는데 왜 1400을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편성이 없었나. 어쨌든 간에 버리지 않겠고요. 10번 클리너킹도 쉬었다 나와도 능력을 발휘할 정도로 33조의 대표마로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겠고. 전승대세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좀 한계치에 다다른 것 같다. 좀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 물어놨는데 역시나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전승대세도 이제 걸음에 좀 한계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3번 백사는 김동수 기수가 조결을 안 했지만 마필이 계속적으로 걸음이 나아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사이즈가 상대 마필들에게 지난번에 1번 게이트였었고요. 이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과연 따라가는 전개,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전개를 다시 한번 선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11경주는요. 8번 야오스카이캣을 놓고서
일단은 10번마 클린업킹,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20번마 클린업킹 쪽에 장거리 경주가 1700이라서 좀 답답한 맛은 있는데 1400m도 충분히 소화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가져가겠습니다. 8번, 10번 마까지 좀 더 주력을 하겠고요. 8번을 놓고 4번, 6번, 9번 이 세 마리 마필은 어찌됐든 간에 현장에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번의 구멍수를 좀 더 줄일 수 있다면 줄여보겠고요. 현장까지 한번 이어가서 배당이 좋다면 배팅권의 강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8번 놓고 10번 마크에 좀 더 포커스, 또 8번 놓고 4번, 6번, 9번 말씀드리면서 서울경마는 정리하겠고요. 부산경마 1경주 승부한다는 말씀드렸어요. 바로 부산경마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000m 단거리죠. 이세 마필들의 접종 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경남의 6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5번 배달이 부상이 먼저 6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차입니다. 자, 이번은 제라진입니다. 게이트가 유리하고 유현명이라는 등짝에서 보여주는 힘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원더풀청에도 마이너스 4kg의 감량 예측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강등됐음에도 불구하고 55kg 중량을 친 것도 이상하지만 이만큼 마이너스 4kg 감량이라고 한다면 문제수 없습니다. 그리고 2번 놓고 5번, 6번, 7번 좁혀집니다. 안쪽에 2번 제라즈를 바깥쪽에서 6번 원더풀청에 넘어섰습니다. 6번, 2번, 12번 세 마리 없으면서 결승선 통. 자, 한대건이가 부산경마 1경주를 바로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를 준비를 하면서 이마필이 이번 경주에 나오면 이건 무조건 왔구나. 제가 건 한 일주일을 이마필을 가지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마필이 어디에 나올까? 이마필이 정말 어떤 마필이가 싸울까? 이런 고민들의 편성표를 한번 짜보기도 하고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나왔어요. 사야죠, 맞고. 그 마필이 나왔던 경주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권에 세워놓을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번 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압축 안 해준다고 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압축해드려야죠. 1번만 파티 어게인 동그라미 하시고, 3번 가버킨즈 동그라미, 9번만 파티 투나잇, 10번만 해성스타, 1번, 4번, 9번, 10번 이 네 마리 마필들을 가지고 쿵딱쿵딱 요리를 할 겁니다. 한대건에 노리는 마필은 비밀이죠. 이 마필이 어디에 나올 것이냐라고 고민했던 마필, 이 네 마리의 마필들 중에 있습니다. 팔리는 마필들이 몇 도가 또 있어요. 블루타임도 팔릴 소지가 있고요. 실은 우사인 너트도 팔릴까요? 실은 우주 정보도 팔리고. 다른 마필, 몇 마리 마필들이 팔리는데, 어차피 이세 마필들의 상금 많이 주는 신마들의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 자체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부산경마 1경주긴 하지만은 승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라는 거 알아주시고, 한대건이가 과연 일주일 동안에 고민을 했던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궁금하시다면 눌러주십시오. 자, 060 ALS 서비스하고 문자 서비스. 오늘 문자 시청 1경주 때부터 하시면 후반부 부산 거와 서울 거 다 전체 다 받아볼 수 있으니까 많은 참고해 주십시오. 자, 부산경마 2경주입니다. 14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일단은 고민을 좀 했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1번 아테네입니다. 자, 이 마필도 1억 5천만 원짜리의 마필 치고는 상당히 못 뛰죠, 사실. 데뷔한 이후에 지금 세 번의 경주였나요? 첫 번째 인기 실리고 꼴등하고, 두 번째에 우승하고, 세 번째는 그냥 얼레벌레 사착했어요. 자, 경주 거리를 보면 1300m, 1200m, 1400m 이렇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19조답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필을 좀 차분하게 발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거리를 자꾸 들쭉날쭉해서, 또 1400m를 실수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자, 6월 26일 경주가 1400m의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에서 이 파월러 기수는 이 경주 이후에 다음 경주를 기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 이후에 오른발 부상 때문에 다른 마필을 기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수 자체가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마필을 몰았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선입권에 따라가면서 1400m를 처음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근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분명히 이 마필이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질병도 없어요. 질병 없이 공백기이기 때문에 김영관 조교사가 1억 5천 주고 들고 들어와서
아무렇게지도 않게 아프지 않은 마필을 공백기를 가질 만한 조교사가 아닙니다. 상금 열심히 벌죠. 또 마필이 뛰면서 거리를 성장하는 마필도 있고 아직은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쉬면서 성장을 시키는 마필도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쉬면서 성장을 시켰다고 봤는데 문제는 왜 고민을 했냐면 이 국산마 5등급의 경주가 금요일날 1000m와 1200m가 있습니다. 굳이 1600m에 이 마필을 출전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 김영관 조교사의 깊은 해안을 제가 짚어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거리를 좀 통일화시키지는 못하고 1300, 1200, 1400 그것도 이번엔 1600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편성을 쓰고 있긴 하지만 게이트가 1번 게이트의 조건에 안쪽 조건의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아테네가 분명히 이번 경우 1600m에 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비록 공백기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충막감으로 1번 마필을 놓고서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매번 늦추입이죠. 발주가 안 됩니다. 우승천지. 매번 늦발하고 직선에서는 걸음이 남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장땡이고 또 못 올라오면 말짝 꽝이죠. 자, 오마 응림여수도 지난번에 제가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했는데 목차로 아쉽게 깨지면서 상당한 고배당을 놓쳤던 마필입니다. 응림여수라는 마필은 이 하위군에서 2착으로 입상을 하면서 승급을 했지만 지난 7월 15일 경주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주를 풀지를 못했었고요. 계속적으로 진로가 막히면서 전개가 꼬였었고 8월 26일 경주에서는 편성의 약체팀에서 선전을 했는데 역시나 쥐어짰었죠. 하지만 저는 이 마필이 나날이 조금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걸음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복을 보이는 마필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관심을 가져보고요. 7번 원더보이는 이 기수의 능력이 통하는 마필이죠. 파울러 기수가 정말 이 마필 하나만큼은 잘 타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채찍을 대야 되고 흔들어줘야 되는 마필인데 그것에 대한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울러 기수의 재기승이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른 마필들은 뭐 크게 눈에 안 들어오고요. 13번만 더 월드가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마필을 지난번에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을 했었는데 뭐 발주는 그렇다고 쳐더라도 선유권에 가담을 해서 중위권에서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전의 경주를 보면 의외로 투지가 있었고요. 선유권의 전개도 가능했던 마필인 만큼 한 번의 시수 정도는 당일날의 컨디션 난조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쉽게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요. 1번마 아테네를 패팅권에 충막반으로 놓고 2번, 5번, 7번, 13번 이 네 마리의 마필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그래도 13번 더 월드가 직전 경주는 그렇지만 그 전의 경주의 내용을 본다면 투지가 있고 선취입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수도 서성은 기수라는 걸출한 기수가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1번 놓고 13번 마카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2번, 5번, 7번 늦추입형의 마필들에게는 2변 어부지직격을 한번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그렇게 정리하겠고요. 자, 3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m 통합 4등급 경주고요.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한대가 부상경마의 두 번째 승부처예요.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나서 솔직히 크게 배당이 나올 경주는 아닙니다. 그냥 찍어 먹을 정도의 배당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주고요. 일단 이번 경주는 충막감은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3마 잔트가르입니다. 이 잔트가르가 지난번 8월 28일 경주에 연승을 거듭하다가 역시나 인기 1위만을 팔렸었고 꼴등을 하죠. 혼합군 경주였었고요. 수영 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꼴찌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이 마필은 경주 발주한 이후에 상대 마필과 추돌을 하면서 이 정도윤 기수가 등자에서 발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빠진 상태에서 등자를 못 끼웠죠. 이 신인 기수들이 이 응용변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말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등자에 발을 끼운다는 게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경주를 치르다 3코너 지점에서 등자를 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너무 홈미권에 처진 상태였었고 걸음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한 사연이 있는 마필이었던 만큼 서성훈이나 더욱 걸출한 기수의 최근의 경주 모습, 연승을 할 때의 모습은 분명히 근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또다시 혼합군 경주에 출정을 했고 경주거리가 1400을 하더라도 잔트가르는 아직까지는 보여줄 거리가 더 많다. 자, 한대거나 승부처의 충막감 공개해드렸습니다. 3번 잔트가르. 왜 이 마필이 못 뛰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배팅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이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3번 잔트가르 놓고 여러분들 배팅하시고 나는 4번 놓고 배팅하는데 몇 번인지를 모르겠다. 어느 쪽으로 한 방 때려야 되냐? 대거나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르십시오. 문자 정보와 음성 정보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한대건은 3번 잔트가르를 놓고 제대로 한번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열량아리아 PD 추천했고요. 약간 고민을 하다가 가장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일까에 대해 상마 터보에너지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 혼합 4등급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여전히 걸음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3화 신차의 거리차도 있었는데, 뭐, 물론, 이제 편성이 좀 약한 것도 있었죠.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뛰는 걸음을 보면 이 선추입에 상당히 느는 마필입니다. 경주거리가 1300이든 1400이든 이미 1400까지도 경험을 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여지고,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편성까지 3번 럭키타임이 빠르긴 하지만은 터보에는 느리지 않죠. 럭키타임이나 폭풍신화, 뭐 일망무제, 뭐 이런 마필들이 빠르다 하더라도 이 마필들을 보내놓고 선입권 전개도 가능한 만큼 3번 터보에너지는 충막감으로 놓고서 공략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럭키타임은 의외로 선행 가니까 더 뛰어요. 다이어 무시는 못하겠는데 포인마입니다. 이 마필이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선행이라는 강공은 서소은 기술이 빠따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겠고, 오마 에크미 57kg의 중량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현 등급에서는 장거리 경주에서 강단이 있었던 마필이고 1400m 경주거리를 줄여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에크미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에크미가 이 정도로 무너질 만한 마필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역시 관심을 갖겠고요. 6번 폭풍신화는 뭐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좀 따라가도 될 줄 알았는데 지난 1000m 경주 따라가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고 나서 지난번에 선유권에 가담하고 뛰는데 와, 1600m를 그따위로 뛰네. 이 1400m의 경험이 없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필 좀 짧죠 말이. 팔모 월드킨도 3착 승급을 해서 만약 3kg 감량을 받았는데 항상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후련하게 뛰어올 수 있는 마필이고. 9번마 벌마소년. 이게 천하의 똥말인데 어쩐지 뭐 지난 8월 7일에 우승을 하길래 좀 좋은 말인 줄 알았었죠. 똥말인 것 같고요. 10번마 3방 트레일은 내경주 좀 아쉬운 걸음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없겠고, 일망무제는 외곽으로 밀린 상태에서 승급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화려한 함정은 너무 늦죠. 그래서 이번 4경주는요 3번 터보에너지를 놓고 이때는 5번마 에크미 그리고 3번 럭키타임 이 두 마리의 암필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10번마 3방 트레일까지도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 4번 놓고 3번 5번 10번 4번 놓고 3번 5번 10번 세 마리 암필 쪽에 포커스를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1마리 암필들이 추천했고요. 경주거리가 1800m라는 특징을 있긴 하지만 뭐 충막감은 정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로 8번마 새로운 스트레스입니다. 능력이 있죠. 농림축산부 장관배에서 그래도 근성을 보였었고, 그때는 2000m 경주, 이번엔 1800m 경주인데 1800m 경주에서 바닥을 기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와는 또 상황이 틀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마피들이 그렇게 강단 있는 마피들이 없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스탯은 분명히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충막감은 보여지고요. 1번마 아이언 트레이는 승급전에 마이너스 2.5kg 감량이 있는데 1번 게이트예요. 아이언 트레이라는 마필이 매경주 좀 뛰는 걸 보면 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매경주 약간 추입형에 가까웠다가 최근 경주의 모습을 보면은 선의권에서 전개를 쉽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연명 기술하는 등짝도 상당히 잘 맞는 그 조합이고요. 지난번 때처럼 선의권에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1800이라 한다면은 경쟁력이 있다. 버리지 못하겠죠. 외곽에 있는 9번 턴파이커도 선추입이 되는 마필인데 가급적이면 선행이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마필 걸음 자체는 무시할 수 없겠고, 지금 케비놀도 승급전 2착 승급을 했는데 이 좀 짧은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잘 뛰니까 이제 버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케비놀까지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탐색으로 일관하고 있는 6번 피리어스 파크라든가 3호 성산표청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5경주는요 3번 새로운 스테이스를 놓고 1번마 아이언 트레일, 9번마 턴파이커, 10번마 케비놀, 3번 놓고 1번, 9번, 11번 이 세 마필 중에서 때리고 받치는 막권 현장에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배당이 나온다면 6번 프리어스 파크겠죠. 계속 안 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 뭐 말이 안 듣겠지 뭐 사람이 안 갔겠습니까? 우리 조교사님들이 그렇게 아주 나쁜 개새끼들은 아니죠. 그죠? 말이 안 듣겠죠. 조교사님들이 열심히 타라고 했는데 빨새끼가 안 뛰는 걸 조교사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 부상경마 6경주입니다. 11날이 PD 추천했고요. 뉴욕 블루 앞말에 그래도 명실상부한 강자죠. 마이너스 2.5kg의 강량까지 바꾸어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앞말이라 하더라도 능력만 없는 경주에
꼽히지 않았겠습니까? 10번만 뉴욕 블루는 충막감이고. 비트블레이드가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도 선행을 성공을 했어요. 직선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기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1분 26초 3. 약간은 무리한 전개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엔 52kg의 중량이에요. 다시바 기수에. 뭐 버틸 거 없겠죠. 충분히 해볼 만하고. 매번 쉬었다 뛰는 3번 오르세. 1400m에서는 강자급이죠. 다만 기수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정도현 기수인가. 왜 정도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버 미라클라이도 지난 방송 때 아쉬웠었고. 실버 클래식은 1400m에서는 유일하게 잘 뛰는 마필입니다. 나이가 7세에 접어들었지만 역시나 근성은 있는 마필에서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매경주 한번 노려보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이 11번 박수천인데 얘는 도대체 언제 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마필 이상이 없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6.5kg의 감량인데 좀 찝찝하긴 합니다. 이 마필은 고배당 막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6경주는요 10번마 뉴욕 블루를 놓고 5번마 비트블레이드 7번마 미라클라인 3번마 오르세 8번마 실버 클래식 이 4마리 앞필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다 팔려요. 10번 놓고 지금의 마음으로 좀 더 주력해보려고 한다면은 10번을 놓고 저는 5번마 비트블레이드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10번 놓고 5번 막권 그리고 10번 놓고 3번, 7번, 8번은 약간의 방어 막권 정도로 가져가겠습니다. 7번 박수천은 현장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상경마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서울, 부산 일요일 경마의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제가 아까 추천 경주로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1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16, 8열 서울 경마의 승부처고요. 부산 경마는 1경주와 3경주 승부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경마 마지막까지 성공하고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에 방글방글 웃는 모습으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휴장 전에 조금 더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세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문자 신청 1경주가 승부처니까 좀 경마장에 좀 일찍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